미국 서부에서는 계속된 폭염에 바다 생물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높아진 수온으로 인해 새끼 왕연어가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민주당 본부를 폭발하려 공모한 혐의로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떨어지자 이에 분노해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에 치인 척 운전자를 속인 뒤 차량을 탈취해 달아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탈취 범죄가 증가한 만큼 경찰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저녁 50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세에 LA 카운티 등 곳곳에선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부활시켰지만 뉴욕시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신규 감염의 69%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뉴욕 양키스 선수 6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어제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홍수 피해로 독일과 벨기에 등 국가에서 최소 125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서부에서는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 보정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루 코머 뉴욕 주지사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브루클린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에게 총격을 발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는 무료 여름 급식 대상을 학생에서 전 뉴욕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립교 건물의 친환경적 개조 등을 골자로 한 국립교 그린 뉴딜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지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습니다. 출퇴근자의 대중교통 수단에 관해 교통당국과 빌드블라스 뉴욕시장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 7월 17일 토요일 스타벅스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대표 피해 종목으로 불렸던 스타벅스가 회복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욕 증시에서 스타벅스의 주가는 119불 8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로나 반발 이전 주가 수준을 대폭 웃돌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점은 2019년 7월 26일 99.11달러였습니다. 최근 1년 상승률은 55%에 달하고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작년 스타벅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올해는 5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217% 기저효과임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실적이죠. 매출도 288억 달러로 작년 대비 무려 2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대내외적으로는 커피 인구의 증가, 대내적으로는 발빠른 적응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 시장은 현재 1,600억 달러에서 2023년 1,80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스타벅스는 핵심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 미국은 점유율이 무려 77%나 되고요. 중국은 59.2%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커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장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 자체의 경쟁력도 키우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선언했고 실제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프리미엄 커피를 제공하는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 커피 산업 양대 트렌드인 노 플라스틱과 스페셜티 커피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세계에서 1,100개 매장을 신규로 개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중에 600개가 중국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의 54%가 미국에 있고요. 중국 매장 수는 4,973개로 비중이 15%에 달합니다.
자, 미국의 연준 의장 출신인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현 의장이 모처럼 같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한 목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최근 오르고 있는 물가는 수개월 동안은 급등하겠지만 좀 더 오르겠지만 곧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관된 같은 보조를 맞추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옐런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위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않는다, 다르다라고 부연을 했고요. 자, 옐런의 이런 발언은 이틀 연속 의회에 출석하고 있는 제롬 파월의 의장과 거의 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역시 물가 급등세가 예상보다 높고 또 몇 달간 지속할 수 있지만 결국엔 둔화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따라서 통화 정책을 급히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깜짝 언급해 글로벌 증시 급락을 유발했던 인물인데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조해온 파월과 대립각을 현재까지는 세워왔는데 모처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6월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어진 데다가 백신 접종이 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다시금 지갑을 열고 있는 모습인데요. 13개 소매 업종 중에 가전, 의류, 레스토랑 등 9개 업종의 매출이 전월보다 늘었고요. 레스토랑, 술집은 2.3%, 의류 매장은 2.6%, 전자제품은 3.3% 증가했습니다. 반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는 지난달 2%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지금 곳곳에서 다시금 이에 대한 투자의 참고 자료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17일 토요일 자, LA 다운타운에서는요, 쿠바 반정부 시위 지지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쪽 지나는 분들, 네, 트래픽이 예상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월트 디즈니가 지금 남가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즈니랜드의 테마파크는 이쪽 캘리포니아 얼바인 옆에 NY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쪽에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가주의 2,000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플로리다로 이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캘리포니아보다는 플로리다 쪽에서의 비즈니스가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겠죠. 현재 공석인 미국의 차기 영국 대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금줄이 지명될 전망이라고 밝혔네요.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이 좀 넘어가고 지금 영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해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되는 눈빛으로 영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틀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국은 프리덤 데이를 선언합니다. 일명 코로나 관련에 대한 모든 제한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상화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5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프리덤 데이 이후에 프리덤 데이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다시금 락다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영국 정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만 5만 1,87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1월 15일 5만 5,761명의 기록 이래로 최근 6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요. 1일 사망자 숫자는 49명으로 그 전날 63명에서 감소했습니다. 신규 병원 입원 환자가 717명으로 전날 585명에서 하루 32명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오는 19일 봉쇄 완전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날까지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영국은 성인 인구 67.5%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8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층입니다. 자, 영국의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사망과 입원이 확연히 줄었다며 확진자 증가에 더 이상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이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이 걱정되는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 관련된 소식인데요. 유승민 IOC 위원 아시죠? 예전에 대한민국의 탁구 선수, 현재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위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던 중에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고 한 소식입니다. 야, 근데 조금 뉴스를 읽어보면 이미 국내에서 두어 번에 걸친 조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데, 지금 한간에는 이 수도권의 확진자의 폭등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자가 테스트하는 코로나 자가 테스트하는 거에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자, 지금 뭐 첫 번째가 아닌데 이 도쿄올림픽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관심도 올림픽이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오타니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타니 경기와 올림픽이 겹치면 어디를 중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을 정도랍니다. 자, 이번엔 델타 변이 소식인데요. 델타 변이가 백신의 비접종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델타 변이로 비접종자의 팬데믹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리포트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참 미국의 끝까지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백신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신의 후유증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지 아는데 왜 내 몸을 마루타 삼아서 그걸 맞아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는 절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연일 비상입니다. 7월 3일 날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죠. 자, 7.3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3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 당국은 참석했던 사람들 전원, 몇천 명 되잖아요. 검사 받으라 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자,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굴기죠.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네덜란드를 향해서 핵심 장비를 팔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에다 팔지 마라 라고 하는, 점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끝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을 벗어나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자, 한국의 그 분위기를 조사해 보면 시민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동안 참고 버티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코로나는 이제는 독감처럼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바이러스다, 이제는 안 무섭다 하면서 들로 산으로 지방으로 지금 떠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으로 떠난다. 전국적으로 이게 만연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변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가능한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디서요? 대한민국에서요. 일단 KBS가 전하는 영상 보고 돌아와서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이에도 면역이 가능한 범용형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나노 구조체 형태의 백신 기술로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염성 병원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A형 독감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미 백신이 개발돼 예방접종이 일반화됐지만 바이러스의 높은 변이율로 백신 불일치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매년 유행하다 보니 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예측을 하고 이 어떻게 유행을 할 것인지 예측한 거를 토대로 다시 백신을 생산하고 이제 접종해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연구팀이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광범위한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통 감염되는 브루셀라 세균 B26이라 불리는 외막 단백질을 나노 구조체로 만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전달체로 활용했는데 면역 증강제 없이도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 백신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100% 생존율과 낮은 체중 감소율 등 강한 면역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임상시험을 거쳐 5년 안에 상용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도 하기로 했습니다. 면역 증강제를 안 써도 충분하게 강한 면역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백신으로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화학회 나노 6월 11일자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KBS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가능한 인플루엔자의 백신 개발 소식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다른 선진국처럼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백신 개발 소식이 사실 뭐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다 희망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 여러분, 저희보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월등히 신장될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저희 통키뉴스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휴가, 피서 떠나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힐링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상품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시치미를 누르고요. 정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모든 음식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나 주문한 양념통닭, 아니 일반 통닭이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이 제품 하나면 삼겹살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튀김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모든 음식에 정말 확실한 맛, 설렁탕, 곰탕 다 됩니다. 맛은 아주 매콤하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데요. 김치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연구해서 만든 시즈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잡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18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식물성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유방암 억제, 비만 예방,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정말 마법의 상품입니다. 미즈놀 팀장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김치 시즈닝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추합니다.